부산의 어느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이제 출근하시기 위해서 아침 7시경입니다. 벌써 2년 좀 지났어요. 2000년도 7월 어느 날입니다. 여기서는 우회전해도 되고 좌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불박차는 우회전해야 돼요. 우회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6시 57분, 7시경이에요. 천천히 우회전하는데요. 길이 좁네요. 아이쿠! 제가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넘어가요. 여기서 우회전하는데. 뭐죠? 오른쪽에? 오른쪽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제가 역과하는 거는 너무 끔찍해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덜컹하고 바로 멈춥니다. 여기서 역과하고 바로 멈춥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했습니다. 불박차 운전자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물론 이 투표로 우리가 국민 배심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박차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유죄다, 무죄다. 투표 시작. 예, 유죄란 분이 한 분 계시고요. 2%, 98%는 무죄라는 의견입니다. 보일까요? 불박차가 그 제규어 승용차라는데요. 우회전하면서 블랙박스는 살짝 보여요. 여기서 나가면서 얼마 동안 보이나 보세요. 여기서 1초? 그러고는 불박차 저거 보일까요? 여러분, 저랑 오랫동안 글을 주고받습니다. 작년 4월에 질문이 올라왔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목길 오른쪽 구석 노상에 사람이 누워있는 게 블랙박스 살짝 보인다. 운전자가 볼 수도 있었다. 보려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블랙박스가 내 눈보다 위에 있고 앞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운전자가 조금 더 주의를 했으면 발견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라면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가다가 새벽 4시경인가요? 길을 잘못 들었고 잠시 앉아 쉬었다 가려다가 하필이면 왜 우리 집 앞 골목길에 거기서 잠들어 있었어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이유야 어찌됐건 제 차량에서 사람이 사망이 됐고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소정의 위로금이라도 드리려고 종합보험 말고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생각하는 금액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과 차이가 맞지 않아서 형사합의 못 해주겠대요. 제가 그래도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대신했지만은 합의는 안 됐답니다. 이 사고로 저희 가족 또한 말도 안 되는 정신적,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6일 첫 재판. 저도 변호사 선임했어요. 사고 당시 안 보였다.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지만 평소 한 변호사님 방송 보면은 저게 누워있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무죄가 잘 안 나온다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2019년 무렵인가요? 그때 밤에 딱 우회전 틀자마자 비슷한 사건이에요. 꼼꼼한 밤에. 근데 판사가 블랙박스 살짝 보이고 운전자는 안 보이는데요. 판사가 현장 검증을 했어요. 와더니 보이네. 예. 그러면서 차는 똑같은데 이걸 좌석을 좀 뒤로 빼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좀 당기는 경우도 있고 사람 키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운전석이 좀 앞으로 당겨져 있는 차를 갖고 와서 딱 보더니 보이네. 이렇게 보려면 보이죠. 그래서 보이네. 왜? 판사는 그걸 보러 왔으니까. 그래서 유죄 판결 선고된 게 있었어요. 저는 무죄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는데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 항소 기각,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제가 법원에서 아직까지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신 것 같아요. 무죄 받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고 후 수개월이 지나면서 심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법이 유죄를 선고한다 해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마음입니다. 네, 경찰 조사 끝나고 난 후 나중에 정신 차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분이 저한테 올려주신 거예요. 이 내용은 똑같은 방법으로 수십 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안 보이더라고요. 사이드 미러도 있죠. A필러도 있죠. 대시보드가 있죠. 예, 특히 보닛이 있죠. 그리고 저 사각지대. 저거 발견하기 제가 수십 번 해봤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 받고 와서. 굳이 발견하자고 한다면 우회전 과정에서 핸들 천천히 꺾으면서 엉덩이를 띄워서 이렇게 하면은, 예, 엉덩이를 일어나서 고개를 앞으로 내밀면은 그렇게 하면 보이겠다. 아니면 우회전하다 잠깐 내려서 우회전하다가 잠깐 스톱하고 내려서 보면 사람이 있네. 그렇게 해서 다시 출발하면 그 두 가지 방법 이외에는 발견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진짜 예상할 수도 없었고요. 일반적인 운전 방식도 아니고요. 그렇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운전자가 내려서 또 살펴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사관은 아까 올린 거죠. 네, 살짝 보였다는 이유로 볼라면 볼 수도 있었다. 그래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러 차에서 내려 확인하고 가든가 엉덩이를 들어 일부러 살피든가 해야만 보일 수 있죠. 불박 영상에 보이는 것과 운전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판사들은 차에 타서 일부러 보이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지 않은 아침 7시지만 그곳에 사람이 누워있으리라는 것을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무죄 주장 열심히 펼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없나요? 그 당시 운전자 보험이 없었어요. 변호사님, 1차 재판이 끝났습니다. 1심이 판결 선고된 게 아니고요. 재판 한번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진행했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현장 검증을 강력히 요청했는데 검사는 판사가 간다고 그러면 나 가겠다. 판사는 굳이 나가 봐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우회전하다가 역구한 거잖아요. 변호인 측에서 동영상이나 기타 영상으로 운전자 입장에서 촬영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현장 검증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같은 시간대에 촬영하기로 일정을 변호사랑요. 네. 운전자 보험에서 내 돈 내고 선임한 변호사예요. 다음 재판은 5월 21일입니다. 참 이때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제 누워있던 그쪽 이제 망인을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댓글들이 참 많았어요. 댓글을 막았죠. 댓글은 막았지만은 근데 이제 여기저기 그때 언론에서 많이 썼었습니다. 댓글도 그 언론 기사에 댓글도 많이 달렸고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이런 유형의 사고가 많이 이슈화되어서 사회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라는 그거 인식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저한테 글을 올리셨어요, 처음에요. 2차 공판 끝나면 결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심 선고받았습니다. 9월 8일. 네, 유죄.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시 사고 지점은 주택가 골목이고 옆 건물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아침 시간대에 밝고 어둡지 않다. 차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 특성을 집 앞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더 조심했어야 된다. 그리고 블랙박스 운전자가 보다 더 앞에 블랙박스는 운전자 눈보다 위에 앞에 있지만 그러나 블랙박스 고정되어 있다. 운전자는 움직이면 볼 수도 있다. 상체로 움직여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고 발생 3, 40분 전에 1톤 화물차가 먼저 나갔대요. 주차장에서. 거기서 보고 봤다. 그리고 사진까지 찍었다. 1톤 화물차는 봤는데 너는 왜 못 봤느냐. 그리고 유족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분이 아주 기억력이 그걸 진짜 얼마나 나중에 판결문에 똑같이 돼 있어요. 1심 판결문에. 모두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판사 얘기는요.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고 그래서 조심했어야 된다.
거기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했어야 된다. 그리고 블랙박스 고정돼 있지만 운전자가 몸을 좀 움직이면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보려고 하면 보일 수도 있다. 1톤 트럭은 보고 피해갔다. 너는 왜 못 피했느냐. 그리고 밟고서 바로 멈추다 꿀렁 한 다음에 멈췄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얼마 지나가나. 잠깐만요. 제가 몇 미터 움직여서 저 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한 1, 2m? 예, 한 1, 2m 가서 멈추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섰을 때 바로 멈췄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여드릴까요? 판결문을 같이 보시죠. 1심 판결입니다.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쭉 보면요. 피고인이 앞 좌우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도로 위에 누워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걸 못 피할 사고는 아니다. 여기 길이 좁다. 그래서 혹시 반대편에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 또 보행자가 있는지 그래서 좀 살폈어야 된다.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의 구조를 잘 안다. 그날 날이 밝았다. 시야 방해될 요소도 없었다. 그렇다면 차의 오른쪽도 예의주시했어야 된다. 물론 잘 안 보였을 거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조수석 창문을 통해서도 상황을 확인한 등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주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되었다고 보인다. 또 운전자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내 눈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걸 전제로 블랙박스가 위에 있다.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뒤에 있다. 시야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의 시트 포지션이 낮다. 또 운전수 전면부 길이가 길다. 그래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운전자는 블랙박스와 달리 상황에 맞춰 몸을 움직여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건 차량이 이 차가 좀 제기어가 좀 길대요. 그래서 제기어가 그렇게 다른 승용차보다 더 길다는 거 이거 갖고는 그거는 핑계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약 40분 전에 지나간 1톤 트럭. 물론 1톤 트럭하고 승용차하고 다르겠지만 그 차는 피해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앞바퀴가 피해자를 역과한 후 재차 진행하면서 차체가 덜컹거림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신체가 오른쪽 뒷바퀴에 끼어있는 상황이다. 차량에 깔린 왼쪽 흉부가 골절되어 오른쪽으로 밀려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119 구급 활동 일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후에도 즉시 정차해서 확인하지 않고 다시 진행했다. 즉 앞바퀴가 올라갔을 때 바로 멈췄어야 되는데 왜 앞바퀴가 뒷바퀴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1심 판결입니다. 그래서 못 피했다는 건 토식이 없어서 피할 수도 있었다. 유죄 판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분은 판사가 판결 선고할 때 할 말은 많았지만 그러나 그자로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는 항소를 할 생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운전하면서 일부러 몸을 들어 앞으로 목을 빼서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항소에서 좋은 결과 알려주세요. 참고로 제가 유튜브에 마침 김천에서요. 밤에 12시에 아파트 주차장 들어가다가 딱 좌회전했는데 저기 사람이 누워있어요. 역과했어요. 블랙박스는 보여요. 지금은 우회전이 그땐 좌회전이에요. 그건 밤 12시에요. 그거 경찰이 운전자 잘못이 있다. 보인다. 검찰도 기소했어요. 법원에서 1심 무죄, 항소 무죄. 제가 그걸 링크해드렸어요. 이거 참고하세요. 변호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분이 젊은 분인데요. 저는 이제 그 판결문에 나이가 나오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작년에 14일체도 재밌게 보셨다고요? 벌써 1년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법원 판결, 항소심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고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처음보다 마음은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사고의 충격이 너무 컸기에 트라우마라는 게 정말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족 측과의 상황은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고인이 되신 분께는 정말 죄송하고 또 감히 비교할 뻔은 아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러한 특수하고 이례적인 교통사고는 운전자 또한 피해자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법정에서 꼭 무죄 받고 싶습니다. 검찰에서도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합의 안 했는데 왜 집행유예냐고 양형부당으로 항소장 제출했고요. 피고인은 무죄 주장하는 항소장 제출했고요. 아직 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유퀴즈도 잘 봤습니다. 저는 직장도 퇴사하고 이직 준비하는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4월에 진행됐는데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는 블랙박스 딱 하나예요. 재판부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한 또 다른 증거, 국가수도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해봐라. 증거를 제시해라. 유무죄를 판단하기에는 블랙박스 영상 하나만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듯 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에서 제출했던 증거 영상, 그 변호사님과 같이 가서 찍어서 안 보이는 거 이런 거요. 또 그리고 제가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렸던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운전자의 시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1심은 단독 판사죠. 항소심 판사 셋이 시사합니다. 1심 재판부보다는 제 사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검찰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제시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자료냐면은 국가수 자료와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양쪽에서 자료. 그 내용을 핵심만 말씀드린다.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좀 요약해달라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검찰에게 다르게 불방 영상 말고 다른 증거 좀 내봐라. 운전자 잘못이 있다는. 그래서 그 도로교통공단 분석 의뢰, 현장 검증 등을 제출하고 지시한 다음 항소심 5월 17일 재판은 연기됐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새롭게 제출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 과정을 분석한 분석서, 또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이죠. 국가수. 여기서 사고 당시 과정을 분석한 결과서 두 가지를, 그게 도로교통공단하고 국가수 거 두 개를 제출했어요. 둘 다 분석 불가하다. 그러니까 보이네, 피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 분석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하고 블랙박스는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요. 이 얘기예요. 승용차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운전자 여기 있죠? 블랙박스는 여기 있죠? 블랙박스는 여기서 여기 안 보이고 요거. 운전자 여기서 요만큼이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운전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운전자 눈에 똑같이 해서 대나무 자를 쭉 대는 거예요. 본네트에 딱 해서. 그럼 대나무 자 끝에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또 블랙박스를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더 짧죠. 그래서 블랙박스 보이지만 운전자는 안 보인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서를 하면서 근데 이거 운전 잘못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취지예요. 분석 불가하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국가수도 모르겠고 도로교통공단도 모르겠고 그럼 분석이 불가능하면 검찰 측에 입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하나 갖고 이게 될까요? 이런 취지예요.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검찰 쪽에 좀 더 입증해 보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다음 재판은 7월 14일입니다. 검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무죄라는 생각이 있어 처음부터요. 유족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걸 어떻게 피해요? 안 보이는데. 변호사님 9월 16일입니다. 그로부터 약 2달 반 좀 더 지났어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심 최종 선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선고됐을까요? 항소심 판결 선고됐어요. 그 판결 보시죠. 피고인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무죄 주장을 했다. 검사는 이걸 갖다 집행유예 말이 됐냐? 너무 가볍다라고 항소했다. 여기에 대해서 1심은 아까 보신 대로요. 좀 운전해서 보면 보일 거 아니냐. 그리고 역과할 때 앞바퀴 역과할 때 바로 멈췄으면 살 수도 있었다.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나간 트럭은 피해갔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건 확실해. 그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할 것을
네, 확실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었다. 이건 확실해. 주로 나오는 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 된다.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서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조심하면 되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해야 될 주의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아침 7시 5분인가요? 네, 아침 7시 5분 아침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회전하다가 일어났는데 오른쪽에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 보행자는 보이죠. 예. 그래서 보행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주시해야 되지만 차량의 진행 방향에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걸어오는 보행자 있는지 미리 살피고 주의해야 함에 있어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나 없나? 아니야, 그거 갖고 안 돼. 혹시 누워있는 사람이 있나? 여기까지 봐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운전석의 높이를 감안할 때 그리고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있을 까지 예상해서 운전석의 높이를 높이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시야를 높여서 도로 바닥 부분도 확인해야 될 업무상 주의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거 무진장 중요한 거 이거요. 야,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어쩌면 이건 진짜 교통사고에 있어서 획기적인 판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이는데 이 영상에 의하더라도 역과 직전에서야 피해자 모습을 1초 정도 보일 수 있다. 1초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의 블랙박스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내 눈보다 위쪽 그리고 운전석보다 앞쪽에 있다. 운전석 시야보다 더 넓게 촬영된다. 사고 지점이 피고인 차량의 우회전을 딱 마치는 지점이다. 피해자의 위치,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의 눈높이, 국가수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각 사실적 결과 등에 비춰보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목격자인 1톤 화물차 운전기사는 수사기관에서 40분 전에 거기 사람 있는 걸 보고 오른쪽으로 안 나고 왼쪽으로 좌회전해서 갔대요. 거기서 우회전해 갈 수도 있고 좌회전해 갈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1톤 화물차 바로 앞에 보이잖아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이건 승용차 본인이 있고요. 1톤 화물차와 일반 승용차의 전면부 길이와 운전석의 높이 등 또 화물차는 좀 높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차이가 있다. 그래서 1톤 화물차가 피해갔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불박차의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무죄.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제가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무죄예요. 원래 무죄. 변호사님 말씀대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받는 순간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상했고 짜릿했습니다. 2년이 넘도록 마음에 2020년 7월이니까요. 2년이 넘었죠. 마음에 무거운 도로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채증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더 확실한 무죄를 확인시켜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판결문 입수됐으면 올려주세요.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나요? 이 판결문 어제 올려주셨어요. 네, 판결문 업로드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거는 무진장 중요한 판결이에요. 대법원에서 어쩌면 바뀔지도 모릅니다. 좀 들어서 봐야지. 안 보일 때는. 이런 판결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1톤 트럭은 보닛이 없으니까, 그래도 운전석이 높으니까 미리 보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1심, 2심 전부 다 변호사 선임했어요. 1심과 2심 각 얼마나 변호사 선임비가 들어갔나요? 1심에서 350, 2심에서 300. 그리고 무죄 선고 시 또 이제 사례금 250. 그럼 전부 다 얼마예요? 900만 원이네. 지금은 그 당시 운전자 보험 썼어요. 없었어요. 지금은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겠죠?
보통 운전자보험이 한 달에 한 17,000원, 18,000원 넣는 게 그게 제일 많답니다. 그게 보장도 뭐 여러 가지 특약도 있고요. 그러면 17,000원짜리 하면 1년에 20만 4천 원이에요. 1년에 20만 원이에요. 30년에 600만 원이에요. 1심에 350, 항소심 300, 무죄 선고보상 250인데 이 250이라 그래서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900만 원이면 45년치예요. 45년치. 선고보수 250만 원 잘못 써놨네요. 예. 900만 원. 45년치. 주변 친구분들에게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산 증인이 되신 듯하네요. 맞습니다. 사고가 있고 난 후 또 어떤 나중에 또 사고 이제 끝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 바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고요. 사실 특약 내가 다치면 얼마 주고 뭐 그런 거 그거보다는 인사사고 시 지금 같은 사망사고 시 또는 민식이법 위반 이런 때 그럴 때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에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정말 비싼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는 우선 블랙박스에 보인다고 운전자 눈에도 보였을 거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운전자가 이렇게 해서 봤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죠. 어디까지가 운전자의 주의 의무냐? 어디까지 조심해야 되느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요. 이제 경찰관들이 그래 이건 안 보여. 그럼 기소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하는 경찰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판결 정말 중요합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그리고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필수예요. 이분이 진짜 돌아가신 분한테는 그 유족분들한테는 비할 수 없지만 이분도 고통스럽지만 정말 그분께는 죄송합니다 그러시잖아요. 이분은 무죄를 받았어요. 항소심에서.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대법원이 남아있지만 만일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면 안타까우면 유족분들한테 운전자 보험에서 나온 돈 옛날은 3천만 원, 작년 거는 1억 원, 지금 2억 원이에요. 2억 원을 운전자보험에 나와서 그럼 형사합의도 되면 형사합의 하고서도 무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하고 무죄 판결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좀 더 한결 조금 그래도 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변호사 선임비도 운전자 보험에서 좀 여유 있게 지원되고 운전자 보험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이렇게 아침에 우회전을 나가다 거기에 사람이 놓여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세요. 운전자 보험 옛날 거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이 큰 거. 지금 형사합의금 3천만 원에 합의 안 돼요. 대부분이 지금 최근 건이 2억입니다. 나 어떤 보험사 우리나라 뭐 A 보험사에 나 A 보험사인데 우리 A 보험사 얼마예요 요새? 요새 2억이야? 언제 가입했어요? 저요 5년 전에요. 그럼 3천이에요. 바꾸세요. 운전자 바꾸는데 불이익 하나도 없어요. 이거 소멸성이에요. 어차피 소멸성이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된 걸로 그냥 갈아타기만 하면 돼요. 이번 사고 이분이 운전자 보면 지금 들어간 돈만 해도 얼마예요? 900만 원이잖아요. 50년치. 한 달에 한 15,000원, 2만 원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사고 우선 돌아가신 분 진짜 안타깝죠. 여러분들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분도 이 트라우마 평생 갈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며 그리고 그 유족분들의 그 아픈 마음 생각하면은 이걸 방송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지만은 그러나 지난번에 방송 유튜브 내리면서 판결 선고 결과 나오면 다시 방송하기로 이분하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 나오면 그때는 짧게 다시 한번 최종의 결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분 잊혀지진 않겠지만
빨리 트라우마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운전접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조심하세요. 여유 가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밤에 썬팅 밝게 하세요. 썬팅 어두우면 안 보여요. 그리고 상향등 켜세요. 어두울 때. 그리고 운전자보험 가입하세요.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도 가끔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